안녕하세요. 스무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진행해왔던 교재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이제 보고도 드리고,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안내도 해드릴 겸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제목은 전자수리 에어컨이라고 했고요. 페이지 수는 306쪽짜리입니다. 306쪽이고 그림, 사진, 표 해서 약 600장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교재를 편집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이제 전자수리 부분에서는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겠죠. 전자수리. 물론 에어컨도 뭐 전자회로만 취급한 거니까. 전자수리 분야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자회로에서든지 알아야 되는 부품,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검사 방법, IC 검사 방법, 그 다음에 전원회로, 그 다음에 AD 보드, 그 다음에 메인 보드, TV 메인 보드죠.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AD 메인 회로 이렇게 해서 또 한 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런 일반 전자회로에서 이제 그 전원용 IC를 통한 고장 검사 방법을 묶어서 패턴별로 묶어가지고 또 수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워 회로는 일반 모니터에 적용되는 SMPS 회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TV나 인치가 큰 TV 파워나 사무용 기기, 고출력 사무용 기기 등에 사용되는 트랜스 2개 이상의 파워보드에 들어가는 PFC 회로, 스위칭 회로 이런 것들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전자수리만 놓고 보면 에어컨 전자회로 빼고 요것만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현재 여기에 수록된 내용하고 기존에 나왔던 TV 수리 기록 두 가지를만 공부를 하셔도 TV 수리까지는 무난하게 전자회로 TV 수리까지는 무난하게 하실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라도 약간의 감각만 있다면 이게 어떤 내용이다, 어떤 거다 하는 거를 금방 알 수 있게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 쪽에서는 에어컨의 이제 뭐 실내기, 실외기의 메인 회로라는 거는 컨트롤 회로죠. 컨트롤 회로의 IC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 컨트롤 회로에서 모터나 외부로 나가는, 보드 외로 나가는 그 기기들에 대해서, 연결된 기기들, 모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시키는지, 어떤 동작을 시키는지에 대한 설명. 이렇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에어컨에 들어가는 IC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파워 스위치, 레귤레이터 종류들, 그 다음에 이제 MCU, 그 다음에 이 MCU 하고 예를 들어서 모터를 구동시켜주거나 통신회로를 구동시키거나 할 때, 릴레이를 구동시키거나 할 때 이 MCU와 MCU가 컨트롤 해주는 그 반전회로 IC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뭐 동작은 다 똑같습니다. 삼성이나 LG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동작시켜 가지고 릴레이를 동작시킨다든가, 포토커플러를 동작시킨다든가, 모터를 동작시킨다, 이런 게 그림으로 상세하게 구현이 됐고, 그 다음에 모터학 검사하는 방법, 또 모터 중에서도 이제 삼상 모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BLDC 삼상 모터가 이제 주종인데, 이 BLDC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삼상 모터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파형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전자회로는 이 내용만 보면 에어컨의 전자회로가 어떻게 동작한다,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배우시는 분들은 초보자라 하더라도 전자수리 같으면 초보자라 하더라도 야 전자수리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를 이제 모르는 분들에게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그 전자수리 교재들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렇게 이제 기존의 포토커플러를 4핀짜리만 취급을 했는데 이제 6핀짜리까지 넣어서 검사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FET 같은 경우에 부품 검사하고 이제 동작 검사까지 테스터, 디지털 테스터기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GBT. 요즘에 IGBT는 이제 에어컨 쪽에서는 다 모듈화가 돼가지고, 적용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쪽에는 아직 많이 쓰죠. 산업용 장비나, 그 다음에, 용접기에도 IGBT가 들어가요. 산업용 장비나 뭐, 그 다음에 또, 어디일까? 인버터. 차량용 인버터 있죠. 인버터에는 다 들어갑니다. IGBT가. 그 기존에는 뭐 PDP-TV에도 들어가 있었죠. FET하고 IGBT가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IGBT 모듈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IGBT 3단자 IGBT에 대해서 이제 부품 검사하고 동작 검사하는 방법을 쭉 수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WM IC나 파워 스위치 같은 경우에 실장된 상태에서 실전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수록을 했어요. 동작 검사하는 거,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교재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PWM 컨트롤러, 즉 PWM IC나 그 다음에 이제 DC-DC 컨버터들이 요즘에 5핀짜리, 6핀짜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회로에서 초보자들도 봤을 때 이제 어디를 우리가 스코프로 찍었을 때 어떤 파형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여기다가 스코프 파형을 첨부를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떤 그 위치에서 어떤 파형이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첨부를 했어요. 그렇게 편집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요 사진만 봐도 이게 뭘 뜻하는 건지를 알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파워 회로는 다 FET 발진 파형, 그 다음에 고속 다이오드 입력 파형 이렇게 구분해서 다 이제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만 해도 이게 뭘 뜻한다 여기 어떤 부분에는 어떤 파형이 검출이 돼야 이게 정상이다 이런 거를 이제 아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 기록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전원 회로 수리 기록들 따로, 그 다음에 AD 보드나 메인 회로 수리 기록들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본이 있어요. 이제 종으로 돼 있죠. 원래는 이제 가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좌철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세로로 편집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크게 봐야 되거든요. 그죠? 사진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크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그 업데이트 게시판에다가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다운받아서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이제 65인치에다가 65인치 화면으로 이제 확대를 해서 봐도 해상도가 깨지지 않게 그렇게 원본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따로 이제 업데이트 받아 가지고 보시면 이제 공부하시는데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수리 기록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패널들 보면은 화면무 증상이 많이 나와요. 패널 불량으로. 그거를 또 묶어 가지고 한 20개 모델 정도, 20개 모델에 대해서 이제 화면무, 회사마다 모델마다 다 틀린데 패널도 틀리고, 그래서 다 올려놔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백라이트를 제외한 전 회로 쪽, 또 화면무 증상 이런 것들은 교재만 보고도 금방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장비는 뭐 장비도 마찬가지 보시면 뭐 금방 아실 텐데, 여기서는 이제 특이할 만한 거는 이제 절연 저항계, 그리고 이제 메고미터, 뭐 메가옴, 메고미터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절연 저항계를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편광지수 측정 방식이 있고 유전체 흡수율 방식이 있는데, 요게 이제 좀 더 이제 정밀한 방식이죠. 요거보다는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 말 그대로 메가옴 단위의 저항값을 통해 가지고 절연 저항 상태를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누전이 발생했을 때, 누전이 의심될 때 절연 저항계를 통해 가지고 절연 저항 값을 측정해서 양부 판정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고, 클램프 미터 이런 것들이 추가됐고, 여기 이제 따로 예전 교재에도 스코프 사용 방법이 있는데, 그걸 좀 더 쉽게 세밀하게 정리를 했어요. 가끔 이제 또 스코프 쓰시던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사용 방법 위주로 편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롬라이터 사용하는 방법, 이제 장비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에어컨은 이제 LG 걸 위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샘플을 LG 걸 택한 이유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드가 고장이 나면 뭐 회로 수리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센터에서. 근데 LG 거는 돈이 있어도 못 산다고 그래요, 자재가 없어서. 그래서 LG 거를 샘플로 채택을 해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 그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에어컨은 실내기, 실외기 이렇게 두 개 파트로 나누고, 그 다음에 실내기 전원회로, 그 다음에 실내기 이제 SMPS 전원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이제 모터, 팬 모터를 구동하는 그 전원회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각 모터별로 그 동작 검사하는 방법, 이제 동작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텝 모터, 스윙 모터, 그 다음에 펜 모터, 컴프 모터 다 들어가죠. 여기에는 이제 동작 설명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여기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건 펜 모터 스위칭 회로. 자, 요거는 그 실내기입니다. 실내기 메인 보드인데, 요게 전원 회로하고 컨트롤 회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LG 건데, 요것도 그 사진 원본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하죠. 화면이 작게 보이니까 복잡한데 요거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것도 원본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외기 유니트. 실외기도 전원회로부터 시작하죠. SMPS 전원회로, SMPS 모듈 검사 방법, 모듈 구성품. 이제 요만한 모듈에 크기는 실제 크기가 뭐 요만합니다. 요만한 모듈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 구성품이죠. 그다음에 통신 전용. LG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대다수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이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 방식이죠. 아날로그 타입의 통신 방식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전원 공급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통신 회로의 전원, 즉 LG 모델들의 통신 회로의 전원은 독립적으로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도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라운드가 다른 쪽하고 붙으면은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런 파워 스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통신 전원을 만들어 주는 방식, 또 하나는 이제 반파 정류 회로를 이용해 가지고 전원을 만들어서 통신 회로에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가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실외기에서의 릴레이 스위칭 회로, 그 다음에 MCU와 BLDC 모터의 사이에 있는 뭐 전원 스위칭 회로, 포트커플러를 이용한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요거는 이제 LG 그 통신 회로를 설명한 겁니다. LG 통신 회로. 여기 사용된 그 회로들은, 부품에 사용된 회로는 이제 제작사,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사들에서 제공한 공개된 데이터 시트를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LG 회로 같은 경우는, LG 같은 경우나 삼성 같은 이런 회로에는 요거는 그 직접 하나하나 그 아이콘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붙여 넣어서 회로를 구성을 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옛날 옛날에 전자 회로를 배워 가지고 뭐 지금까지 쓰고 있지만, 그 회로도를 그리는 그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회로 기호가 모자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자른 것들은 제가 직접 만들어서 그리고 해가지고 갖다 붙이고, 여기저기서 따와가지고 또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버터 회로, 실외기 인버터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 인버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구성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AC에서 DC로 바뀌어지는 건 이제 컨버터라 그러죠. DC를 다시 AC로 바꿔주는 걸 인버터라고 하는데, 실제로 요즘 BLDC 방식에서는
BLDC 저 모터 구동 회로에서는 실제로 AC로 구동하는 건 아니고 펄스로 구동합니다. 펄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양을 펄스 파형을 캡처해 가지고 여기다가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가 인버터죠. 인버터. SPM. IPM이나 SPM이나 이제 같은 그 개념인데 회로는 다 같습니다. 세밀한 세부 동작이 조금 달라서 뭐 스마트 파워 모듈, 인텔리전트 파워 모듈 이렇게 두 가지는 아니는데 같은 방식으로 검사하고 같은 방식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PFC 파워 모듈 또는 PSC 파워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안에 브릿지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죠.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검사하는 과정들을 넣고 요건 회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삼성 모델인데 요 모델은 이제 그 485 통신을 사용해요. RS485 트랜시버라는 IC를 써요. 여기에 여기 있네요. RS485 트랜시버. 트랜시버는 송수신기란 뜻이죠. 무전기도 트랜시버라 그러죠. 어쨌든 이제 485 통신을 한다. 요거는 이제 완전한 디지털 방식입니다. 펄스만을 이용해 가지고 통신을 주고받아요.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했고, 이 삼성 회로의 스위칭 회로들,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스위칭 회로들, 그 다음에 485 통신 트랜시버, 그 동작 회로,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모듈 검사하는 방법, 이제 파워 스위치나 이제 기타 IC들 검사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모터, 뭐 스텝 모터, 그 다음에 EV 모터, 이런 모터들 검사하는 방법들이 쭉 있습니다. 팬 모터, 또 그 다음에 이제 컴프 모터 검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리 기록. 수리 기록은 한 이제 5건 정도만 넣었는데, 이제 앞으로 수리 기록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그 광운 ER센터의 게시판에서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 LG와 삼성의 통신 파형 분석.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LDC 삼상 모터라 하더라도 펄스 삼상으로, AC 삼상이 아닙니다. 펄스 삼상입니다. 펄스 삼상으로 모터를 구동시켜 주는데, 그 파형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체가 어떤 거다 하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길지는 않죠. 간단하나마 이제 여러분들에게 교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 기존에 나온 그 TV 수리 기록집하고 요 부분에 전자 수리에 나와 있는 모니터 회로, 그 다음에 TV 메인 회로, TV 수리 기록 이런 것들을 보면 합쳐서 보면은 아마도 웬만큼 감각이 있다 그러면 초보자라도 TV까지는 회로가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해야 수리가 되겠죠. 그렇게 아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광운전자 서비스 카페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